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훈훈한 토요일 새벽입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방적인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만 이란이 아프가니스탄보다 2.5배 넓고 주요 지형이 고원과 산악 위주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이란의 지배는 어렵고 이란을 정상국가로 돌리는 수준에서 전쟁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우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K부동산 세제의 모순점. 이것이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를 막고 있죠. 높은 가격은 누리는데 세금은 적게 낸다. 복지 퍼준다고 서민들 담뱃값 올려서 주머니 트는 것은 괜찮고,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받는 것은 무슨 모순점인지 한번 얘기하고,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주요 세금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있고,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주요 거래세에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우선 재산세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 공시지가의 한 60%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12억 원, 그 외 9억 원 공제가 있고 0.5에서 2.7%의 누진세율인데, 여기 또 항상 과세 표준이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주요 거래세 같은 경우 양도세 6에서 45%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했냐, 2년 미만 했냐, 그리고 장기 보유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같은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시점하고,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 그리고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 요거는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주의를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 상담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1억, 5억, 10억, 30억 구간별로 과세 표준이 정해져 있고, 일괄 공제 5억 원이 있습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도 구간은 상속세랑 같고, 배우자 6억, 중개조서 5천원, 미성년자 2천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세제 정책의 문제점들은 거래세가 좀 낮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공시 가격이 여기 자료에는 불투명성이나 형성이라는데, 실제 거래가와 공시지가 괴리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공시지가 같은 경우 아파트나 부동산 같은 경우 69%, 산이나 임야, 그리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는 부동산 같은 경우 공시지가의 의미가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 KB 시세나 네이버 시세, 직방, 고객노노, 부동산원에서 시세가 확인하는데 왜 공시지가를 69%로 하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기득권을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결국 그렇게 되면 높은 가격은 자랑하고 세금은 적게 내고, 그게 어느 정도 뭐 자산 효과가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그 임계치를 넘어서면서 그 모든 경제적 자원이 부동산으로 매몰되면서 한국은 좀 경제 침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의 의미가 이제 세금 부과의 기준도 되고, 양 거래세 보유세, 그리고 공공의 토지 보상 기준, 뭐 토지 보상할 때 또 이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으려겠죠. 그리고 뭐 부동산 거래하거나 정보, 그리고 감정 평가사들이 할 때 뭐 토지 감정 기준이 되고, 근데 이걸 69%로 하게 되면 좀 상당한, 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또 상당한 또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뭐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부동산 같은 경우,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시게 되면 뭐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 160억 하는데, 1억에서 뭐 1억 8천까지 오르게 되고,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 뭐 72억 원 하는데 1848만 원에서 한 7,520만 원, 한 4배 정도 오르게 되네요. 현실화를 시키게 되면 원밸리도 비슷한 수준이고, 아마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좀 현실화가 좀 필요합니다. 실제 뭐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 한 뭐 1% 정도 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뉴저지는 2.5, 일리노이 2.3. 근데 뉴욕이나 LA는 한 1% 수준. 일본 같은 경우 대부분 한 1.4% 정도. 실효세율은 한 1.7% 되겠죠. 한국은 0.1%. 담배값은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는데 왜 부동산은 맞추지 않을까요?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피우는데 고가의 부동산은 오히려 부자들이 갖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또 부자들 입장에서도 보유세를 뭐 현실화하는 것이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부자들 나름대로 높은 보유세, 현실화된 보유세는 그 자체로 뭐 진입 장벽을 하기 때문에 부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살펴보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뭐 정상화 방안을 보면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 공시지가율을 뭐 90% 이상, 90% 정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100% 하게 되면 뭐 소송 부담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맥스, 공시지가, 그리고 실거래가 중에 맥스, 아니면 공시지가 곱하기 90% 실거래가 중에 맥스 되는 부분을 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도 되고 실제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거래 현실화나 예측성도 강화가 됩니다. 보유세도 현실화 1% 수준, 담배값만 선진국 수준 하지 말고 보유세도 현실화 해야 됩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거래세 완화, 좀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고, 높은 거래세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양도 차익이 돼서 90% 매긴다, 50% 매긴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거래를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를 좀 완화해서 좀 엑시시 좀 가능하게 한 10% 20% 정도로 해서 그래서 거래도 활성화해서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 정상화 효과도 있겠죠.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가 통합되는데 이게 위헌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고 주택수 기준도 지금 뭐 주택수 기준 뭐 다가구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보유주택 가격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 100억 하는데 뭐 지방 가면 그걸 30제로 사게 되면 30 다가구 다 주택 소유자가 때문에 좀 모순이 있습니다. 좀 시대가 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택수 기준보다 보유주택 기준으로 보유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국의 뭐 좀 모순적인 이런 부동산 세제 정책을 한번 살펴보고 정상화 방안을 논해봤습니다. 즐거운 주말과 휴일 되십시오.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